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제가 지금 1년 넘게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주문해도 거의 2년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동 나오는 기획 차량 말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요. 해외 물량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을 정도의 차량인지 1년 넘게 실제로 운행하면서 느낀 장단점과 몇 가지 특징 등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6가지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전기차 치고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는 24년 말에 캐스퍼 인스퍼레이션의 선루프, 컴포트, 익스테리어 디자인, 실내 베이지 시트를 넣고 부산시 보조금 700만 원을 받아서 약 2,6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옵션 차이 및 보조금 지역에 따라 더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BYD 돌핀, 아토3 등 저렴한 중국 전기차들도 좀 들어왔지만 그래도 캐스퍼 전기차는 국내 전기차 중에서 꽤나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전기차 중에서도 좋은 전비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준으로 15인치 휠은 복합 연비 5.6, 17인치 휠은 5.2인데요. 실제 전비는 훨씬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제 캐스퍼가 17인치 휠인데도 에코 모드로 주행하면 웬만하면 전비 8 이상이 나오는데요. 선선한 10월 초에 에코 모드로 전비 운전하면서 약 한 8km 정도를 출퇴근했을 때 출근길에는 전비 11.4, 퇴근길에는 9.5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대신 겨울에 히터를 키면 꽤나 떨어지는 편인데요. 2월 초에 외부 온도 한 6에서 8도, 24도 히터 일단 각 시트 열선을 켜고 동승 1인과 100%풀 충전으로 부산대교로 왕복했을 때 배터리 63% 정도 소진했고 전비는 7.1 정도로 나름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경차급 크기치고 좋은 승차감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장이 가솔린 캐스퍼보다 좀 길어져서 경차가 아니라 소형차로 분류가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경차 같은 작은 크기이긴 합니다. 캐스퍼 가솔린이 경차다 보니 승차감이 막 좋지는 않았는데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승차감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일단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이 있고 밑에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꽤나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서 자주 만나는 긴 방지턱 같은 경우도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속주행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꽤나 적고 안정적입니다. 물론 승차감이 세단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니고 고르지 않은 노면이나 잔 요철 등은 좀 잘 느껴지는 편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마치 쾌속선 같은 주행 느낌입니다. 캐스퍼의 전기 모터는 대략 113마력 정도인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힘이 세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힘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변속 없이 바로 최대 토크로 나갈 수 있는 전기 모터 특성상 비슷한 힘의 내연기관 엔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EV3, EV5,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등 많은 다른 전기차도 시승해봤는데 캐스퍼가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인지 훨씬 더 쾌속하고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크기가 작다 보니까 골목길을 다니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실내 활용성입니다. 컴포트 옵션을 선택하면 2열을 리클라이닝식으로 당기거나 접을 수 있는데요. 트렁크 공간을 살짝 포기하고 2열을 최대한 뒤로 밀면 꽤나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2열을 최대한 뒤로 밀고 앉아보면 생각보다 정말 여유로운 무릎 공간이 나오는데요. EV3보다는 2열이 더 여유가 있고 아이오닉 5만큼의 무릎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2열을 다 접을 수가 있으니 여느 SUV처럼 이런저런 짐들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도 편하고 1열까지 다 접으면 길이가 생각보다 꽤 길게 나와서 키가 한 180 정도 되더라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장점은 편의 옵션인데요. 경차급의 차이지만 나름 중요한 편의 옵션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탑앤고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서라운드 뷰, 스마트폰 무선 충전, 1열 열선 통풍 시트 등 다른 경차들에겐 없는 옵션들을 풍족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 전에 어플로 미리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놓을 수도 있습니다.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단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바로 경차 무시가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소형차이지만 경차 취급을 받아요. 종종 부모님 차 산타페 디엔과 와이프 차 소나타를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데 이런 중형차를 몰 때 겪지 못하는 일들을 캐스퍼 일렉트릭에 몰면서 자주 겪습니다. 칼치기, 무리하게 끼어들기, 차선 변경 시 급 가속하면서 안 끼워주기,
그리고 주차장에서 은근 함부로 대하시는 주차 관리인 분들 등 중형차랑 캐스퍼를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해보니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제가 운전하는 곳이 부산이라서 더 그런 게 있지만 아무래도 캐스퍼는 좀 젊은 사회초년생이 많이 운전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차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시는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장거리 운전입니다. 일단 캐스퍼 일렉트릭은 장거리 운전에 적합하지가 않은데요. 공식 주행거리가 300km라서 좀 짧은 편이고 정비 운전을 한다고 해도 편도로 100km가 넘는 지역을 왕복한다고 했을 때 좀 충전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비가 또 잘 안 나오니까 더더욱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실내가 좀 좁고 시트가 그렇게 편하진 않아서 한두 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몸이 꽤나 좀 불편합니다. 제가 키가 한 174에 몸무게가 74 정도 나가는 딱 표준 남성 체중인데 저보다 몸이 좀 크신 분들은 무조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정숙성입니다.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 시내를 다닐 때는 정말 정숙하고 좋은데 고속도로만 가면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일단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닌데다가 고무 패킹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100km만 밟아도 풍절음이 진짜 심합니다. 노면 소음도 꽤나 들어오는 편이고 경적 소리도 그대로 다 들어오는 편이라 경적을 낼 때 동승자가 종종 놀라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외부 소음이 잘 들어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회전 반경인데요. 회전 반경이 너무 좁습니다. 특히 유턴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좀 크게 돌아야 되고 주차를 할 때도 은근히 불편합니다. 캐스퍼가 원래 크기가 작아서 주차하기 편해야 되는데 회전 반경이 좁다 보니 후진 주차를 할 때 좀 크게 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은근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미러 시야입니다. 백미러 크기가 일단 작기도 하거니와 광각 거울이 아니라서 백미러 시야가 너무 좁아요. 다행히 애프터마켓에 호환 가능한 광각 백미러가 판매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점은 타이어 공기압이 간접식인데요. 아반떼 정도만 하더라도 각 바퀴 공기압 수치를 숫자로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은 각 바퀴 공기압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기압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공기압이 낮아졌는지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하나하나마다 공기압 기계로 수치를 보고 공기를 더 넣거나 해야 하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캐스퍼 일렉트릭을 7,00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겪었던 장단점들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실내도 궁금하실 것 같다 간단히 실내의 특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로 가로 길이는 긴데 세로 길이는 짧아서 내비를 볼 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더 멀리까지 길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만 지원이 됩니다. 충전 포트는 C타입으로 초고속 충전도 지원이 됩니다. 실내 V2L은 1열 중간 밑에 있고 그냥 일반 콘셉트처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1열 운전석 시트는 전동식 없이 수동으로만 조정이 가능하고요. 컵홀더는 운전석이랑 동승석 사이 딱 두 개만 있고 각 도어에 컵홀더는 아예 없어요. 특히 2열에는 컵홀더가 아예 없어서 2열에 타시는 분들은 커피를 무조건 손에 들어야 됩니다. 스피커는 앞에 4개, 뒤에 2개가 있는데 뭐 보스 스피커에 비하면 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들을만 한 정도입니다. 썬루프는 작긴 하지만 40만원으로 저렴한 비용이고 환기용으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는 좀 작은데요. 2열을 좀 앞으로 밀어서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좀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어에 투명 카드 꽂이로 이렇게 바꾸면 전기차 충전 카드 등을 꽂아서 쓰기가 편합니다. 현대몰에서 구매 가능하고 교체하기 편하니까 이거는 정말 추천드리는 부품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이 1열까지 접히다 보니 차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열까지 접히다 보니 전부 폴딩을 하면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분들도 충분히 누울 수가 있고 캐스퍼 전용 차박 매트도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차박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겨울에 히터를 틀고 한번 자봤는데 생각보다 1단으로 해도 히터 소음이 좀 있고 디스플레이 오프가 안 돼서 좀 빛이 들어와서 막 편하게 자지는 못했는데 1열까지 접는다고 해도 다른 짐들을 마땅히 놓기가 쉽지가 않아서 혼자서 차박은 좀 어찌어찌 한다고 해도 두 명에서 차박하기는 좀 많이 비좁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차박보다는 캠핑장에서 전기 셔틀 아니면 딱 잠만 자는 용도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V2L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 각종 전기를 쓰기도 좋고 텐트에 각종 짐들을 좀 놔두고 텐트에서 먹고 놀고 하다가 딱 잠만 캐스퍼에서 자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번외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우측 뒷바퀴 쪽 범퍼 쪽이 좀 다 뜯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뒤쪽 엉덩이 껍데기가 좀 갈라지고 범퍼 쪽이 뜯어져서 이거 잘 수리가 될까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수리 후 거의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리 기간도 일주일 이내로 완료됐고 자차 보험으로 본인 부담금 29만 원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었는데요. 혹시나 비슷한 일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전기차에 입문해서 약 1년 4개월 동안 7,000km 정도를 탔는데요. 거의 시내용이라 주행거리가 길진 않지만 시내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이프 차가 소나타인데 가까운 마트나 병원 갈 때는 거의 저의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워낙 빠릿하고 쾌속한 느낌의 크기도 작으니까 운전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시내용으로는 정말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